시작. 샐러리맨 아트 컬렉터 김정환 지은. 저 같은 직장인도 미술품을 모을 수 있을까요? 미술품 투자의 최적기는 언제일까? 주식시장에 입문한 이후 25년 동안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은 언제 주식을 사야 하나 라는 질문이었다. 이는 미술시장에서도 마찬가지다. 톰 소여의 모험을 쓴 미국의 소설가 마크 트웨이는 10월, 이 달은 주식시장에 뛰어들기에 극히 위험한 달 가운데 하나이다. 주식 투자하기에 위험한 또 다른 달들은 7월, 9월, 4월, 11월, 5월, 3월, 6월, 1월, 12월, 8월과 2월이다 라고 했다. 결론적으로 1년에 12달이 다 투자하기 위험하다는 이야기이다. 미술시장도 마찬가지이다. 투자의 최적기를 잡기란 역시 어려운 일이다. 투자의 불확실성은 어느 상품이나 같다. 주식이나 부동산이 그렇듯 구입한 그림이 미래에 오를 것인지 떨어질 것인지는 아무도 장담하지 못한다. 갤러리에서 구입한 무명의 신인 그림이 10년에서 20년 후에 큰 수익을 안겨줄 수도 있지만 이와는 정반대로 현재 언론에서 떠들썩한 중견 작가의 그림이 10년에서 20년 후에는 호당 10만 원에도 거래되지 않을 수 있다. 게다가 미술품은 다른 투자 상품과는 달리 수수료와 세금 등 거래 비용이 상대적으로 많다. 그림을 사거나 팔 때 그 과정에서 드는 비용이 때로는 부담스럽게 작용한다. 앞에서도 이야기했듯 미술시장의 한 축을 형성하는 미술 경매, 갤러리, 아트페어 등이 최근 들어 많이 생겨나고 있다. 많은 시장이 열리는 반면 미술 투자의 중요한 부분인 컬렉션, 즉 미술품을 구입하는 사람들은 의외로 줄어들고 있다. 국내 경기가 어려워 투자가 위축되는 것과 같은 이치다. 모든 투자가 그러하듯 미술 투자 역시 시장이 위축될 때 나서는 것이 적기라고 판단된다. 돌아보니 미국발 금융위기 때가 미술품 투자의 적기.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때의 경험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2010년 9월에 뉴욕 소더비와 런던 크리스티에서 역사적인 경매가 열렸다. 그로부터 2년 전인 2008년 9월에 미국 역사상 가장 큰 파산을 기록한 세계적 투자은행 리먼 브라더스가 소장하고 있던 미술품들이 은행 채무를 갚기 위해 경매장으로 나온 것이다. 이틀 차이로 열린 두 경매에서는 총 450개의 작품, 즉 1,453만 달러어치에 판매되었다. 2008년 서브프라이즈 모기지 사태로 시작된 세계 금융위기의 파급 효과는 거대했고 미술시장도 예외는 아니었다. 리먼 브라더스 파산 직후 소더비의 10월 이브닝 세일 결과 70%의 작품이 낮은 추정가를 밑도는 가격에 거래되었다. 필립스와 크리스티 경매의 낙찰률은 30에서 50%를 기록하면서 시장에 큰 실망감만 남겼다. 그 결과 소더비의 주가는 폭락해 고점 대비 89%의 하락을 기록하기도 했다. 199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성장하던 세계 미술 시장의 규모는 2009년 전년 대비 36% 이상 감소했으며 이러한 여파로 인해 국내 미술품 경매 시장 거래 금액은 무려 46%나 감소했다. 일각에서는 미술시장의 침체를 두고 그동안 미술시장에 과도하게 생겨났던 버블이 금융위기를 계기로 꺼지는 것이라며 시장 침체의 장기화를 예상했다. 하지만 시장의 반등은 예상보다 빨리 일어났다. 경기 회복 상승세와 아시아와 중동 등 신흥시장의 성장으로 거래가 살아나면서 2010년 기준 크리스티와 소더비의 거래 금액은 5.8억 달러로 1년 만에 100% 성장해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 뿐만 아니라 미술시장 곳곳에서 최고가 경신이 이어졌다. 초저금리 지속으로 미술품이 대체 투자 상품으로 곽감을 받고 있다.
특히 파블로 피카소, 빈센트 반 고흐 등 유명 화가의 작품은 가치가 지속적으로 올라 미국 주식 투자보다 고수익을 얻고 있다. 국내에서도 김학의 작가의 작품 경매가가 50억 원을 넘어서는 등 가치 상승이 이뤄지고 있다. 세계 금융위기 후 실물자산 선호가 강해져 부동산처럼 실체가 있는 미술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이다. 기준점에 따라 다르겠지만 투자 대상으로서 미술품의 수익률과 리스크에 대해 간략히 덧붙이면 미술시장 수익률은 주식시장과 비슷하고 채권보다는 높다고 보면 된다. 리스크 면에서는 채권보다 변동폭이 크지만 주식보다는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현대 미술작품은 미술시장에서 검증된 기간이 긴 만큼 변동폭이 작고 동시대 미술작품은 상대적으로 크다. 성공적인 미술품 구입하기. 미술품 투자에 성공하려면 오랜 기간의 준비 과정이 필요하다. 특히 시장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도움이 될 만한 많은 정보들을 취합해 최적의 시기에 베팅하는 것이 핵심 포인트다. 이를 위해서는 미술품 자체를 오래 보관하며 즐길 줄 아는 자세가 필요하다. 미술계 전문가들은 투자 가치가 높은 미술품 선정 기준으로 크게 몇 가지를 꼽는다. 먼저 전문가들의 평가다. 미술품에 투자하는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미술 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게 사실이다. 투자 성공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잡지나 언론의 평가, 특히 전문가의 평론 등을 꼼꼼히 체크해야 된다. 보통의 컬렉터들은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경기가 좋지 않을 때 작품 구매를 중단한다. 오히려 가격이 상승할 때 작품을 구입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하지만 미술품 투자를 고려하는 사람이라면 거래가 왕성하지 않은 시기에 작품 구입에 나서는 것이 지혜로운 선택이다. 과거 10년 단위로 변하던 현대 미술의 흐름이 지금은 2, 3년 만에 바뀌고 있다. 미술 시장도 변화를 통해 성장하는 중이다. 미술품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그 가치도 달라지기 때문이다. 사람들의 변하는 감성으로부터 미술품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의미다. 이를 감지하기 위해서는 세계 미술 시장의 흐름을 유심히 살피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또 중요한 것은 같은 작가의 작품 중에서도 질이 높은 작품을 사라는 것이다. 아무리 유명한 시인이라 할지라도 그의 모든 시가 다 절창일 수는 없다. 김학의 작가의 작품이라도 다 비싼 것도 아니고 피카소의 작품이라고 다 명작은 아니다. 어느 작가의 작품을 사든 대표작을 사는 것이 좋다. 이러한 작품은 가격의 오름폭이 크고 내림폭은 적다. 또 급하게 팔아야 할 때 쉽게 팔 수 있다. 당연한 말이지만 진품인지 확인하는 절차도 필수적이다. 믿을 만한 갤러리나 경매 회사를 통해 구입하는 게 가장 안전하다. 미술품 구입은 철저한 준비 과정을 거쳐야 불필요한 수업료를 최소화할 수 있다. 오랜 투자 자산인 미술품 시장도 순환을 반복하며 경기에 다소 후행하는 경향을 보여왔다. 특히 미술품 매입은 타이밍이 중요하다. 주식처럼 미술품의 가격에도 사이클이 있기 때문이다. 미술에 대한 소비가 의미하는 바에 대한 가장 뛰어난 연구서는 가격 말하기이다. 이 책을 저술한 네덜란드의 사회학자 올라브 벨터이스의 말에 귀 기울여 볼 필요가 있다. 그는 미술 시장에서는 컬렉터들이 미술품을 통한 슈퍼 신분 효과를 위해 경쟁한다고 했는데 이러한 것이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동안 가격이 계속 상승할 것으로 판단했다. 잔파동은 있지만 결국 미술 시장의 흐름은 우상향하면서 장기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한 것이다. 끝났어요?